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항상 그러하듯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선임 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주된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당일 전반적인 질의는 KBS 사장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루어져 가던 중에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KBS에 대한 결산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불쑥 그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건의를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구성된 행정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제안한 이유를 보면 더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합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회 정언감정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감사 요구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정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의무는 방송통신위원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이 서류를 내어놓지 않고 정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합니다. 탄핵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마비시켜놓고 말입니다. 법률과 법원리에 따른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상위법 우선이라는 원칙만이 유일지구한 법원리인 듯이 되뇌이면서 심지어 저에 대하여 2번이나 고발을 의결하였습니다.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아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겁니다. 유례없는 위원장 탄핵, 무리하게 강행된 3일간의 청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고발,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를 하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 가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압박하는 질문만 하고 뭔가 제대로 답을 하려고 들면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가 기자님들을 모셔서 저희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이렇게 반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입장문 발표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기자. 이대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입장문에도 좀 내용이 있으시긴 한데 그 법원이 방문인 가처분 신청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인체대 유효성을 인정한 거라고 보시는 해석하시는 건 아닌 거라고 하시죠. 좀 어떤 이제 좀 설명 좀 주시는 겁니다. 이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비유를 하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통위법에서는 2인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물론 이상적이라고 제가 국회에서도 그 말을 계속했는데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법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그 정도면은 일단 의사는 진행하라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제가 알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아니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3 강조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투데이 배현님입니다. 저 아까 입장문에 보면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거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네. 일일이 지금 판결 하나하나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 식의 이전 판결들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판례인지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알고 예. 근데 그것도 직무정지 관련한 판단인데 그러면은 방문치권이랑 똑같다고 본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판례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글쎄요 판례라고 표현하기가 부적절하시면은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전 선례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표현은 어떤 형태로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판례라는 게 꼭 대법원 판례만을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